네,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스피치의 정동문 변화 코치입니다. 지난 시간 감정의 레시피에 이어서 오늘 그 감정의 레시피 중에 초점, 이 초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다뤄볼까 싶습니다. 이게 초점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일어나는 사건이나 경험이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런 게 이제 초점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뭐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뭐 힘든 일도 일어납니다. 이른바 시련, 뭐 고통, 뭐 장애물,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이제 힘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힘들어 한다면, 시련과 고통이 주어지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좌절하고 힘들어 한다면 우리는 그 사건, 경험, 상황의 노예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상황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상황을 주도하는 주도적인 그 주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주인의 삶을 사는 게 참 중요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힘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자,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은 힘든 상황이 되면 힘들어하죠. 근데 인간은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개척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이 아니죠. 동물과 다른 인간의 그 선택의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초점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부여된 그 선택의 힘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문제 중심이냐 원하는 것 중심이냐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에 집착을 하는 문제 중심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문제가 비록 있지만 그 문제를 오히려 자원으로 활용하는, 자원으로 활용해서 꿈과 비전을 실현하는 그런 원하는 것 중심의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사업에 실패를 했을 때, 실패라는 건 문제죠. 실패에 집착을 하다 보면 우리는 좌절감이나 실패감을 느낄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서울역의 노숙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어쩌면은 우리가 자살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문제에 집착해서 마지막에 끝은 자살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사업의 실패를 인생에 한 수 배웠어. 실패 없는 인생이 뭐가 있겠냐. 자, 이번에 그 실패 경험을 토대로 내가 다시 한번 도전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다시 도전하는 그런 어떤 사업의 성공의 밑거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원하는 것 중심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문제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원하는 것 중심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희생자적인 관점이냐 수혜자적인 관점이냐를 또 따져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을 수도 있고, 학교 다니다 보면 선생님이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거나 꾸지람을 했을 수도 있고, 또는 친구들이 나한테 왕따를 시키거나 이 대인관계에서 피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희생자가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혜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것도 내 선택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면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고요. 피해를 주는 사람은 피해를 주면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더라는 이야기죠. 사실은 모든 사람은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10년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같은 어떤 평가를 하는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 앞에 서면은 정말 말하는 게 힘들어요. 저도 모르게 심장이 떨리고 긴장되고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상담을 해보니까 그분은 2살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아빠는 이제 이혼을 한 이후에 이혼의 후유증으로 계속 술을 마시고 집에 오면은 아들을 폭력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은 기분 해소를 한 거예요. 아들을 때리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한 거죠. 그래서 아들은 소원이 있었다면 오늘은 안 맞지 않고 오늘을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졌대요. 고3 때까지 계속 아버지한테 맞으면서 이렇게 컸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목길에 아버지 발자국 소리가 나면은 이미 긴장이 되는 겁니다. 가슴이 떨리고 두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운 좋게 오늘은 안 때리잖아요. 야, 오늘은 그냥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하루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이제 40대인데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보험 영업을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강의를 해야 돼요. 나이가 많은 이제 이런 어르신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는데 너무 긴장이 되게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을 치료를 하면서 관점을 어떻게 바꿔줬냐면은 그 아버지도 그렇게 가정폭력을 통해서 선생님한테 힘들게 했던 그 아버지조차도 선생님은 참 감사한 분이다. 자, 이런 이야기 하면서 혹시 지금 그 결혼한 이후에 그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세요? 자, 자녀가 두 아들이 있답니다. 두 아들한테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때리세요. 아니 친구처럼 잘 이야기하면서 잘 놀아주세요. 그러니까 친구처럼 잘 놀아준답니다. 자, 와이프한테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친구처럼 참 잘해준대요. 자상한 남편, 친구 같은 아빠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죠. 지금 현재 이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자상한 남편이 된 그 힘의 원천은 뭘까요? 바로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맞으면서 크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되면 안 되겠다.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때리니까 내가 참 힘든데 우리 아들한테 저렇게 때리면서 내가 키워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혼을 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자상하게 잘해주는 그런 자상한 남편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걸 배우지 않았냐. 그 아버지는 그런 자상한 남편이 되도록 친구가 아빠가 되도록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정말 감사의 대상, 고마운 대상이 아니냐 이거죠. 그렇네요. 아버지 참 고맙네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관점을 바꾸면서 좋아진 예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희생을 당한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사람 덕분에 여러분들이 참 좋아진 것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 덕분에. 자, 폭력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 폭력적인 행동을 한 그 사람 덕분에 여러분들은 어떤 평화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관계의 소중함을 배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한테 그 돈을 빌려가서 돈을 갚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있었다면 돈을 갚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돈 관리의 소중함이나 또 인간관계의 소중함, 믿음, 신뢰의 소중함을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는 정반대를 통해서 그 반대를 배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이제 군대를 가면은 훈련소 생활이 편안합니까? 힘이 듭니까? 힘이 들죠? 일반 사병들보다 장교들의 훈련은 훨씬 더 힘이 들 겁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힘이 들어야만 더 용감한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들어야만 우리가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지구촌에 왜 왔느냐? 인격의 성장을 위해서, 의식의 성장을 위해서,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이 지구촌에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단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자, 우리는 의식의 성장, 영적인 성장, 인격의 성장을 위해서 그 훈련의 일환으로 이 지구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악인들, 우리한테 해를 끼치고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이 악인들은 우리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는 그 훈련 조교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악인들이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나는 그 악인에 의한 피해자가 아니라 어쩌면 수혜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네, 그 말씀 제가 드리고요. 자,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 경험, 상황, 만나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즉 희생자가 되느냐, 수혜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이나 경험이나 상황이나 만나는 대상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만나게 되고 어떤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만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느냐 안 좋은 사람이 되느냐, 내가 성장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태보나 좌절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수혜자가 될 것인가 희생자가 될 것인가, 요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 우리한테 가장 큰
탄생의 선물은 뭐냐면 선택이란 힘입니다. 선택. 자, 우리 인간은 선택의 선물을 갖고 태어났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관점 바꾸기.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관점 바꾸기 1학년인데, 우리한테 일어나는 사건, 경험,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에 이제 이 초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질문이라는 겁니다. 사건, 경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질문하느냐. 자, 우리의 운명은 우리한테 일어나는 사건이나 경험이나 상황이나 만나는 대상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사건, 경험, 상황, 만나는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순간적으로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가 모여서 우리 운명이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든 일이 일어나면은 나도 모르게 힘든 질문을 합니다. 남들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 되지?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왜 나한테 이렇게 운이 없지?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자, 부정적인 질문을 하면은 우리 머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생각은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질문을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고, 긍정적인 질문을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생각의 씨앗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머리를, 이 두뇌를 하나의 정원으로 볼게요, 정원. 정원에 우리가 팥을 심으면은 팥이 자라고, 콩을 심으면 콩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네. 정원에 아무것도 안 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정원에 아무것도 안 심어요. 아무것도 안 자랄까요? 아니면은 잡초나 쓰레기 같은 이런 쓸데없는 것이 자랄까요? 예. 아무것도 안 심으면은 잡초 같은 쓰레기가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 두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으면 두뇌는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해. 가만히 놔두면 두뇌는 편안한 것에 집중이 된다고. 자, 왜 그러냐면요. 지금까지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왔느냐,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왔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마 지금까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말이죠. 나도 모르게 이 두뇌는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이 되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부정적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두뇌는 그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이 된다. 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난 것은 안 좋은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 상황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 앞으로 운전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겠구나. 앞으로 더 안전 운전에 신경을 쓰게 되고, 오늘은 사고가 났지만 앞으로는 사고의 위험성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구나. 내가 안전 운전자가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지하철 타고 가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지갑을 잃어버린 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자, 이 상황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이 상황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 앞으로는 내가 돈 관리를 잘 하게 되겠구나. 이제는 지갑을 그냥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뭐 가방 깊숙한 곳에 내가 넣든지 어쨌든 돈을 그러니까 이 상황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질문해도 좋아요. 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앞으로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이렇게 질문해봐요. 자, 한번 따라해봐요. 앞으로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앞으로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네,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 비슷한 질문인데, 그래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앞으로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앞으로 내가 돈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정말. 자, 김영수 선생님이 이제 어떤 여자랑 데이트를 했어요. 근데 여자가 심하게 딱지를 놓은 거죠. 난 당신 싫어요. 상처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앞으로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앞으로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내가 정말 능력을 키워야 되겠구나. 정말 여자들한테 사랑받는 남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정말 매력적인 남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정말 모든 여자들이 부러워하는, 줄을 서서 나한테 프로포즈를 하는 그런 남자로 내가 성장을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변화 코치가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질문의 힘인데요.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을 선물했어요. 근데 뭐 저의 뭐 개인 뭐 사생활 이야기를 깊게 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중1 때 혼자서 밥해 먹고 학교를 다녔던 15리길을 걸었어. 뭐 그 당시는 이제 1980년이기 때문에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던 시절인데, 교복은 다리미질을 하고 입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엄마가 뭐 도예지 일하러 나가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리미질도 못하고, 또 도시락을 사야 되는데 도시락도 못 사고, 소풍을 갈 때 남들은 다 김밥을 싸가는데 저는 뭐 김밥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도시락도 안 싸가지고 하고, 뭐 이렇게 저는 좀 비참한 중학교 1학년 시절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아는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자, 네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과 같은 소중한 사람이라면 너는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인생을 살아볼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중학교 1학년 그 어린 나이에 이런 질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은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저한테 한 5년 동안 한 200통의 편지를 써줄 정도로 저한테 각별한 애정을 갖고 저를 케어해주고 자존감을 키워주고 꿈을 심어주었던 이제 그런 너무나 멋진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질문이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경남 진주라는 도예지로 전학을 갔게 됐는데, 근데 이 질문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새 교과서를 사면은 새 교과서 첫 페이지에 이 질문을 쓰는 겁니다. 새 노트를 사면 새 노트 첫 페이지에 이 질문을 쓰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소중한 존재라면 나는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인생을 살까? 근데 처음에는 답을 저는 몰랐어요. 근데 5년 동안 계속 그 질문을 보고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무릎을 치게 됐어요.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단지 내가 밥 먹고 사는 생존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은 아니구나. 나는 밥 먹고 사는 그 이상의 좀 가치 있는 괜찮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꿈을 꾸게 되었고요. 자, 이 변화 코치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 변화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가치 있는 일에 제가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그 힘은 어쩌면은 그 선생님이 저한테 선물한 질문의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한테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뭐냐면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질문을 선물하는 겁니다. 자, 위대한 질문을 한번 선물해 보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그 사람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위대한 질문을 선물하는 거죠. 자, 위대한 질문은 위대한 생각을 만들고요,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요. 자, 위대한 질문은 말입니다. 자, 이 위대한 질문을 선물하는 여러분들이 되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음 기회가 되면 이제 이 질문이 우리 마음을 업시켜주고 힘을 주는 이제 그런 훈련법이 있습니다. 뭐 제가 존경하는 그 앤서니 라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아침 질문법, 저녁 질문법을 통해서 감정을 업시키는 그런 이제 질문의 힘을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라는 책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뭐 전반적인 초점을 제가 이야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참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오감 활용법입니다. 오감. 이것도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자, 연합이라는 것은 감정을 몰입해서 감정을 이입시켜서 영화의 주인공처럼 그 현장의 느낌을 그대로 온몸으로 느끼면서 상상하는 기법이 바로 연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의 일도 지금 현재 일처럼 느끼는 그런 기법이 바로 연합이죠. 근데 분리는 뭐냐면은 강 건너 풀 구경하는 것처럼 남의 일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는 그런 기법을 이제 분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복습 차원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좋은 일은 연합이 좋을까요? 분리가 좋을까요? 좋은 일은? 당연히 연합이 좋겠죠. 과거에 행복했던 경험, 자신감을 느꼈던 경험, 뭐 성취감, 이런 연합을 해서 최대한 마음을 업시켜주는 쪽으로 상상하는 게 중요하겠고,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경험들, 뭐 상처받았던 경험, 뭐 두려웠던 경험, 뭐 힘들었던 경험, 뭐 이런 경험들은 이제 분리를 시키는 분리. 오케이.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것은 분리를 시켜서 감정을 무덤덤하게 밋밋하게 만들어주고, 좋은 경험을 연합시켜서 감정을 업시켜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탁월한 상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NLP는
이렇게 이제 오감을 활용한 연합 분리 기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연합에 보면은 뭐 앵커링이라는 감정의 스위치예요. 이를테면 이 새끼손가락을 우리가 만져준다면은 갑자기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 어떨까요? 새끼손가락을 만지는 것만 가지고 기분이 업될 수 있다면 좀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감정의 스위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공간에 서 있는 것만 가지고도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면 어떨까요? 공간. 자, 이 자리만 오면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자, 이런 걸 이제 탁월성의 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탁월성의 원. 그 다음에 뭐 모델링이라든지 뭐 미래 맞추기라든지 뭐 통일의 장이라든지 정말 이제 좋은 기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연합 기법들을 이제 앞으로 배우셔야 되고요. 이제 분리해 보면은 뭐 공중 분리 기법이라든지 거리 분리 기법 또는 뭐 영화관 기법, 미술관 기법 뭐 또는 이른바 음악 노래를 활용하는 그런 음악 기법이라든지 또는 뭐 시간선 치료 뭐 이런 여러 기법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기법들 하나씩 체계적으로 배우다 보면은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내 마음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이른바 두뇌의 사용법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두뇌라는 왕국에 그 왕국을 다스리는 제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NLP는 바로 이 두뇌라는 왕국을 다스리는 제왕술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두뇌의 사용법이죠. 어때요? 오늘 제가 이제 초점을 쭉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거 하나씩 좀 배우면서 여러분들 두뇌의 제왕술을 제대로 활용하는 그런 두뇌의 주인공이 한번 되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